새벽 고독이 무겁게 느껴질 때 철학자들의 지혜가 당신의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오늘 함께할 철학자는 공자입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인연과 예리, 사상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 특히 현대 노년의 관계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자녀 세대와의 소통 단절, 오랜 친구들과의 소원함, 공동체 안에서의 고립감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품격 있는 황혼을 보내기 위해선 단순한 만남을 넘어선 깊이 있는 소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되던 관계의 미덕들이 핵가족화되고 개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까? 라는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디지털 기기가 발전하고 만남의 기회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더욱 희소해지는 역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현대 노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공자의 인과 예 사상을 통해 어떻게 극복하고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공자가 제시한 인간 존중과 배려의 철학이 엉켜버린 우리 시대 시니어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줄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황혼의 품격을 높이는 대화법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대 시니어 세대가 겪는 관계의 어려움은 단순히 나이 듦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인과 예라는 근본적인 가치의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 세대와의 관계에서 흔히 겪는 세대 차이는 대화의 단절을 넘어 상호 이해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내 때는 안 그랬는데라는 생각에 갇혀 자녀들의 선택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쉽게 비판하거나 조언하려 들고, 이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의 소통을 더욱 꺼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자의 인연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랑이나 자비를 넘어 타인을 나와 동일한 존재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이는 시작됩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지수어 무유우실유연, 즉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공자의 가르침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기대하는 바를 먼저 나 자신이 실천하고 내가 받고 싶은 존중을 상대에게 먼저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삶의 방식이 굳어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며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내 정신은 여기서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고 비난보다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예리는 현대 시니어 관계에서 오해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흔히 예를 형식적인 절차나 격식으로만 생각하지만 공자가 말한 예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인간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 양식입니다. 무례함은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것, 혹은 불필요한 참견은 모두 예를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예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이자 스스로를 절제하여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품위 있는 언행, 적절한 거리 유지, 경청하는 자세 등은 예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식들입니다. 결국 현대 노년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소통의 어려움이나 갈등은 인과 예라는 기본적인 인간 존중과 상호 배려의 원칙을 간과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희미해질 때 관계는 피상적이 되고 쉽게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공자가 말하는 인과 예는 단순히 옛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라 현대 시니어 세대가 직면한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며 예는 그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행동 양식을 통해 관계의 질서를 잡고 상호 존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이 없는 예는 위선이 되고 예가 없는 이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과 예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대를 아우르고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고 관계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공자의 지혜는 오히려 이 시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로 채워갈 수 있는 기회로 보게 합니다. 피상적인 만남에 지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인과 예를 관계의 나침반 삼아보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 마음은 반드시 되돌아와 우리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인과 예를 실천하며 관계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까요? 공자의 인과 예 사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제 삶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고대의 지혜는 놀랍도록 현대적이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제부터 인과 예를 기반으로 시니어 여러분이 가정과 사회,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더욱 품격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단지 조금 더 의식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에서, 이웃과의 만남에서, 혹은 새로운 모임에 참여할 때 이 지혜로운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내가 너희를 키웠으니 내 말대로 해라와 같은 권위적인 태도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이는 인의 정신인 상호 존중과 예의 정신인 적절한 거리 유지를 간과한 태도입니다.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자녀의 삶에 개입하려 들거나 친구의 어려움에 대해 본인 위주로 해석하여 해결책을 강요하는 것 또한 인과 예의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을 나 자신과 동일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 예가 추구하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적용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을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청과 질문입니다. 자녀나 손주가 이야기를 할 때 중간에 말을 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와 같은 공감의 표현을 먼저 건네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니? 와 같이 그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이는 인의 핵심인 타인 이해의 시작입니다. 둘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노력을 인정하고 작은 성취에도 칭찬을 건네는 것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이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북돋아 주는 능력입니다. 오랜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변화를 인정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정을 더욱 깊게 합니다. 셋째, 비판보다는 제안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을 때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떠니? 와 같은 조심스러운 제안의 형태로 소통하는 것이 인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예는 이러한 인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입니다. 품격 있는 예를 실천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어의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심코 내뱉는 반말이나 하대하는 말투,
혹은 불평불만이 섞인 대화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부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와 같은 경어 사용과 긍정적인 언어 습관은 관계에 예의를 더합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도 존댓말과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상대방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며 사전에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영역을 존중하는 예의 표현입니다. 셋째, 적절한 거리 유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의견을 존중하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간섭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자녀의 배우자나 친구의 가정사에 대해 너무 깊이 파고들거나 조언하려 드는 것을 자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디지털 예절입니다. 스마트폰 메시지나 SNS를 통해 소통할 때도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악성 댓글이나 비난성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예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인과 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대화의 방식, 태도,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에 깊이 스며들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품격 있는 노년의 삶을 완성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공자의 인과 예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계의 기술입니다. 인이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이해라면 예는 그 마음을 품위 있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인 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소통의 문을 열고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대화에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인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동시에 조심스러운 언어로 의견을 제시하는 예를 갖춘다면 과거에는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많은 대화들이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의 마음과 동시에 예의를 갖춘 언행으로 상호 간의 선을 지키는 예를 실천한다면 더욱 오랫동안 행복한 우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과 예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노년기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는 보석 같은 지혜가 됩니다. 주의할 점을 더 보겠습니다. 이 지혜를 실천함에 있어 우리가 어떤 부분을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공자의 인과 예 사상을 통해 우리는 현대 노년의 관계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는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시니어 세대가 남은 생을 더욱 의미 있고 품격 있게 보내기 위한 근본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결국 인과 예를 체득하는 과정은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군자쥔즈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 내면의 수양을 통해 타인과 조화를 이루려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걷다 보면 분명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무관심이거나 심지어는 배신감일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오해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자의 가르침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인과 예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그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품격 있는 황혼의 대화법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삶을 대하는 근원적인 태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제 이 심오한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완전히 녹여낼 수 있을지 깊이 있게 탐구해 봅시다. 공자는 인과 예를 통해 군자쥔즈의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군자는 단순한 지위나 학식을 넘어 도덕적 수양과 인격적 완성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대 시니어에게 군자의 길은 황혼의 시기를 지혜와 덕망으로 채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인이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맹목적인 선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인의 정신으로 상대방에게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주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감싸기보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되 그 방식에 예를 갖춰 상대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는 형식적인 규범을 넘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맹목적으로 전통적인 예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의 근본 정신인 타인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 현대 사회의 변화된 맥락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소통이 일상화된 시대에 과거의 직접 대면 예절만을 강조하기보다 온라인상에서의 품격 있는 언행과 타인의 프라이버시, 존중이라는 새로운 예의 형태를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과 예의 조화로운 실천은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 가족과의 깊은 유대감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과 예를 통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손주 세대와의 관계는 더욱 견고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가족애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과 유지입니다. 인과 예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기존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고립감을 해소하고 공동체 안에서 활발하게 기여하며 존경받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시니어 세대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내면의 평화와 자존감 향상입니다. 인과 예를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인격을 수양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줄어들고 자신을 통제하며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자부심은 노년기의 행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는 노년이 결코 황혼기가 아닌 더욱 깊어진 지혜와 품격으로 빛나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인과 예 사상이 현대 시니어의 관계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과 그 실천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이는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공감이며 예는 그 마음을 품위 있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행동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비상적인 소통과 단절의 시대의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희망을 던져줍니다. 노년은 결코 단절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깊고 넓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관계의 풍요로움 속에서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단 일주일 동안이라도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인 또는 예의 실천 방법을 하나 정해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 친구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것, 혹은 온라인 댓글을 달 때 한 번 더 품격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등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품격을 쌓아가며 더욱 빛나는 지혜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공자가 전하는 소통의 비법을 통해 여러분의 황혼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